이 그림을 통해서 화폐는 시간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어떻게 나눴죠? 1 플러스 R, N승.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서 계산 문제를 하든 즐겨 사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R은 어디서 왔죠? 이자율, 그러면 N은요? 기간. 2년 그러면 제곱, 5년 그러면 5승 이렇게. 항상 1 플러스 R에 N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곱해도 되고 어떤 금액에서 곱하면 무슨 가치? 미래 가치. 그죠? 미래 가치. 여기서 무엇인가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분의 1을 해도 되고 그죠? 나누어도 되고. 그럼 무슨 가치? 그러면 현재 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하던 어떤 경우든 1 플러스 R의 N승을 사용한다는 것.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개념을 구분하세요. 결론, 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로 전환시키면 N년 후 할인 환원이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최근엔 주로 뭐 현재 가치를 구하라 뭐 이런 식 표현들. 각각 종류 3개. 그럼 이 전체를 합쳐서 몇 개? 6개? 그 6개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금융계수. 이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평소 들어본 용어로 바꿔봐요. 이들은 모두 다 이자율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통칭해서는 이자율이라고 쓰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월 얼마를 상환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우리는 은행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환원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할증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봅니까?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자율?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때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봅니까? 이자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봅니까? 뭔 수익률 거짓말하고 있네. 이자율이라고 하면서 야 거짓말도. 진짜 수익률이라고 물어봤습니까? 수익률이라고 물었다. 방금 이런 말이 나왔었죠. 전부 다 동의어들.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로 안 준다. 단지 이자율이 10%입니다라는 용어만 줄 뿐이지 우리 시험에는 주로 쓰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 자, 일시불과 연금 이 그림을 통해서 구분하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감채기금과 재당상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계산 문제가 나오든 이론 문제가 나오든 이 단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이 단어 쓰지 맙시다. 이 단어 쓰지 말고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이론이든 계산이든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A 이꼴 B, A 곱하기 B 이꼴 C. 암기해요. 탭도 어렵죠? A 곱하기 B 이꼴 연습장에 한번 F 써봐요. 문제를 딱 보고 돈이 나오면 무조건 그는 A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잘 읽어서 어떤 금융계수, 금융계수의 종류가 몇 가지였죠? 6가지.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럼 알고자 하는 C가 나와요. A 곱하기 B 이꼴 C. A는 돈, B는 금융계수, 그럼 C는 알고자 하는 내용. A 찾으세요. 네. 일단 이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일단 3억이에요. 알고 싶은 게 3억이에요. 자, 그 다음. 알고 싶은 게 3억이 아니고, 자, 돈은 3억이에요.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보세요. 응? 내용에서 알고 싶은 것. 매년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 이렇게 말했죠. 자, 표현을 이번 조금 바꿔볼게요. 0은 현재였습니다. 언니는 언제 결혼할 겁니까? 결혼하자, 빨리. 2년 후에? 2년 후에. 자, 그럼 2년 후에 결혼하려면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럼 본인이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5천? 그럼 상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오이씨. 그럼 상대는 돈으로 평가합니다. 자, 5천. 그럼 상대가 좋아할 금액을 제시해요. 5억으로 할까? 상대가 5억을 선호할. 자, 지금 막둥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거예요. 자, 내가 2년 후에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죠? 모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불입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 적금 불입하는 방식이죠. 얼마씩 불입하면 되겠습니까? 요 불입액을 구하는 게 감채기금이에요. 자, 그럼 감채기금의 목적이 뭐라고요? 응? 적립액, 불입액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적립액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놓으면 지문이 좀 어색하니까 보통 저렇게 나와요. 그 전에 뭐가 나오느냐? 보통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적립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감채기금이에요. 자, 감채기금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잘 봐요. 3억 곱하기 그렇게 뭐가 나온다고요? 매월이든 매년이든 불입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적립액이.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몇 년? 5년 후. 얼마? 3억. 그러니까 3억은 5년 후에 3억이라고요. 그럼 3억을 만들려면 매년 말이든 또는 매월이든 얼마씩 불입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걸 구하는 금융계수가 뭐라고요? 감채기금. 그럼 감채기금 키워드는 뭐죠? 내용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면 안 돼. 해석에서 답 찾아 무조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채기금의 키, 적립액, 불입액.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적립액이다, 불입액이다, 저축액이다 그런 말이 보인다. 그럼 답은 감채기금. 여러분들은 적금 불입할 때 어떻게 적금 불입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매월 나는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려고 한다. 매월 100만 원씩 36회 불입을 한다면 3년 후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텔러가 계산기 눌러서 말을 해줘요. 그럼 얘는 자 보세요. 칠판에 있는 내용 6개 중에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자, 위에 걸 다시 볼게요. 위에 거. 자, 나는 2년 후에 5억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5억을 만들려면 매월 얼마씩 불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금을 불입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적금을 불입해 봤습니까?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과 상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싶은데 10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불입하면 3년 후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100만 원만 딱 불입하면 통장에 이 금액 찍혀서 나오죠. 자, 요렇게 적금을 불입하기도 하지만 요렇게 적금을 불입하기도 한다고요. 자, 요 경우는 어떤 금융계수를 사용했을까요? 수독. 자, 밑에 걸 잘 봐요. 알고 싶은 게 현재가치, 미래가치. 오케이, 미래가치. 알고 싶은 게 미래가치. 한 번, 여러 번, 일시불 연금. 연금 확실한지 확인하세요. 100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근데 바로 위에 거 다시 봐요. 자,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해 봐요. 차이점은요. 오케이. 자, 잘 봐요. 개념을 잘 봐요. 후자는 알고 싶은 게 미래가치죠. 전자는 미래가치 알고 있죠. 미래가치는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싶어요? 불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림을 같이 봐요. 자, 그림을 같이 봅니다. 자, 방금 위쪽은 감채기금이었죠. 감채기금은 미래가치는 알고 있어요. 뭘 지금 구하고 싶답니까? 매번 불입하는 금액을 알고 싶대요. 근데 후자를 봐요. 후자는 불입액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본인이 알고 있어요. 뭘 구하고 싶어 합니까? 그죠? 누적액을 알고 싶어 하죠. 서로 알고 싶은 게 반대죠. 그래서 이 둘은 역수입니다. 이 둘은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칠판. 공식만 봐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연금의 미래가치하고 감채기금하고 보세요. 역수입니까? 이게 단골 메뉴라고요. 그럼 왼쪽으로 쭉 가봐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밑에 저당상수 공식만 구경하세요. 역수입니까?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둥, 뒤집어졌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고상하게 역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수. 맞나요? 오케이. 지금 할 때는 뭘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네요. 뒤에 뭐가 많네. 자, 이게 감채기금이에요. 자, 이번에 내용 한번 쭉 보세요. 그림 그려볼게요. 5년이죠. 1억은 어디다가 그릴까요? 응? 오케이. 현재 1억이죠. 1억을 빌렸다. 그랬을 때 매월 또는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 A, B, C, A 1억 곱하기 어떤 금융계수를 사용하는 여기는 저당상수예요. 그럼 저당상수의 목적이 뭔지 찾아보세요. 저당상수는 상환액을 구하는 거예요. 감채기금은 뭘 구하는 거라고요? 적립액. 저당상수는 상환액. 감채기금, 적립액, 저당상수.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뭔가를 만날 겁니다. 개념 파악 정확하게. 자, 그럼 이게 결론이 좀 뭐가 나올까요? 매월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나오겠죠. 상환액을 구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자, 조금 더 똑똑한 표정. 자, 똑똑해진다. 인강으로 보시는 분은요, 똑똑해져야 돼요. 그림 잘 봐요. 알고 싶은 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 그림에서 알고 싶은 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응? 그림 잘 봐요. 응? 1억을 빌렸죠. 그죠? 1억을 빌렸고 매년 얼마씩 상환할까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는 알고 있다고요? 현재 가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알고 있고 프리백은 알고 있고 얼마씩 상환하면 될 거냐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금융계수가 저당 상수다. 기억하세요. 아, 1교시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빨리 쉬었네요. 자, 문제. 답은 내가가 답이다. 내가가 답이다. 미래 가치가 답이다. 지문에는 뭐가 있다? 어? 후. N년 후. 5년 후, 10년 후. 현재 가치가 답이다. 할인 환원인데 주로 이제 할인 환원보다는 다이렉트로 현재 가치 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일시불과 연금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연금이 되기 위한 조건. 여러 번 반복하되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됩니다. 감채기금이 답이다. 적립액. 저당 상수가 답이다. 상환액. 다시 한번 보고 기억 한번 해볼까요? 내년 10월 29일 시험지 받아서 아이씨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지금 합시다. 자, 문제 하나 풀고 갑니다. 자, 이제 답 찾아보세요. 지문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수관계를 아직 마무리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는 지금 정리했거든요. 그죠? 무엇과 무엇이 역수였죠? 연금의 미래가치하고 감채기금이었죠. 그럼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일단 5번을 먼저 봅시다. 연금의 미래가치를 그대로 살려둡시다. 연금의 미래가치를 그대로 살려둔다면 여기는요. 감채기금이 들어가야 되죠. 요거 역수가 뭔지는 아직 안 해서 잠시 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대로 두고. 자,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1번. 저당 상수는 목적이 뭐였죠? 상환액이죠. 그래서 상환하는 방식에서 저당 상수가 사용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리금 균등입니다. 다른 방식에서 사용 불가능해요. 자, 지금 바로 기억해요. 원리금 균등하고 저당 상수가 한 세트입니다. 장난치면 원금 균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식도 안 됩니다. 원리금 균등이 뭐죠? 원리는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그래서 원리금 균등일 때만 저당 상수를 사용하고 다른 방식일 때는 저당 상수 사용 못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시불의 의미는 매년 5%씩 상승한다는 것. 미래가치는 어디 있죠? N년 후.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연금의 미래가치랍니다. 연금은 어디 있습니까?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자, 잘 보세요. 2번과 비교하세요. 매년, 매월 둘 다 계속적 의미죠. 그런데 3번을 보시면 금액이 같은지 다른지는 지문상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다고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동일한 금액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시불일 때는 뭐가 다른지를 봐요. 금액의 차이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가치 어디 있죠? 10년 후나 10년간 적립한 후나 뭐 다른 게 없죠. 적립한 후. 그게 미래 가치. 4번 갑니다. 4번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랍니다. 일시불 어디 있습니까? 그냥 1억. 그냥 1억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1억으로 끝났다고요. 응? 한 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최근에 다이렉트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왜 체크 안 돼 있지? 답이 5번입니다. 5번 감채기금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잠시 휴식. 자, 5초간 휴식. 한번 보세요. 계획을 다 잡아뒀는데. 자, 그 다음. 어제 밤에 10시 반쯤인가 미니엘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시중에 민법 교재가 700에서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700 내지 800페이지 되는 민법 기본서를 학습하면, 수험생분들이 학습을 하면 합격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못 받는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나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요약지는, 요약지란 단어는 쉽게 전달할게요. 요약지는 그거 보면 합격하느냐 물었더니 합격한대요. 무슨 차이가 있죠? 7이나 800페이지를 봐도 합격 못한다는데 150이나 200페이지를 보면 합격을 한대요. 차이점은요. 요약지는 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예요. 기본서는요. 한번 읽어보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면 왜 기본서를 가지고 합격을 못하느냐? 개론 말했죠. 첫날 할 때. 개론은 기본적으로 몇 개를 학습한다? 12개를 한다 그랬죠. 대학 교재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600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페이지가 600이라고요. 간평은 보통 한 권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500페이지만 잡아도 6000페이지입니다. 6000페이지를 600페이지 안에 700페이지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그것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걸 읽고 이해를 했다, 합격한다, 그건 독특한 경우죠.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의상 기본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수험생이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요약지는 왜 그 페이지가 적은데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밴드에 들어와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글 올린 거 봤습니까? 숙보기에서 몇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러던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21년도 32회 시험은 숙보기가 120페이지였습니다. 앞에 뒤에 들어가는 내용들 여백 다 빼면 순수하게 본문은 10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거기서 100% 다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는 강의를 안 했을 뿐입니다. 왜? 버리자고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39문제가 나왔고, 그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밴드에 적어놨을 겁니다.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왜 어제 민법 선생도 700페이지는 합격 못하는데 150이나 200페이지는 합격한다고 말했을까? 여기는 강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강의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늘 반복하지만 책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급급하지 마세요. 책에 급급하시려면 건대 앞에 서점 가서 파트별로 책을 사서 한 6000페이지 정도를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뭘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와서 막둥이는 이 세상에 와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오늘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가.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거. 자,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자, 차례대로 말합니다. 시작. 현재까지 제가 시작. 일시불의 현가계수. 자, 다시 갑니다. 시작. 미래가치 세 가지였죠. 시작.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입니까? 에이. 자, 앞에 그림 봐봐요. 이 그림 봐봐요.
이 둘은 역수입니까? 현재 가치를 곱했더니 미래 가치요. 미래 가치를 나누었더니 현재 가치니까 역수 맞나요? 예, 둘은 당연히 역수죠. 그럼 첫 번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역수예요. 다음 연금들은 상호 역수가 아니라는 것. 저쪽으로 가서 하나 더 보고 와요. 방금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뭐하고 역수였죠? 그 위에 감채기금. 그러니까 연금들은 상호 역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하고 역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는 감채기금과 역수예요. 저당상수의 목적이 뭐던가요? 상환의 감채기금 목적은 적립액. 자, 유치한데 잘 봐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고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채기금 역수인데 위에 둘은 제목 속에 일시불과 연금이 다 보이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도 모르겠고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칠판으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감채기금하고 연금의 자 연금은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도 연금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니까 감채기금하고 미래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모음 자음 비교하면서 같은 모음이나 자음을 찾아보세요. 응? 그렇게 야 막둥이는 어려운 거 찾았습니다. 더 쉬운 거 있는데 미음자 있고만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둘이 역수예요. 왜 여기서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미음자가 안 보이거든. 아무데나 미음자 갖다 집어넣지 말고요. 여기도 미음자 있는데 자 다시 유치한데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두 문자 따는 거 안 돼요. 두 문자 따는 식으로 시험 준비하면 시험장 가서 단 한 문제도 못 건집니다. 민법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가서 민법도 거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문자 딴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안 바뀌는 법칙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감채기금하고 저당상수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해 봐요. 둘 다 제목 속에 현재가치 미래가치 없죠. 둘 다 일시불 연금 없어요. 근데 둘 다 연금의 역수예요. 그럼 얘도 실제는 연금이고 얘도 실제로 연금이란 얘기예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여기는 미음자가 있죠. 다른 연금에서 미음자 찾으면 안 돼요. 미래가치고 감채기금이니까 미음 그 상호 역수. 저쪽은 왜 역수죠? 미음이 없으니까 역수야 그냥. 자, 연결해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정답으로 선택된 게 역수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현재 1억을 투자하면 3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사에 1억을 투자하신다면 3년 후에 1억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말 3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답니다. 투자할 건지 기각할 건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투자 안 한다? 이유는? 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건 투자자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예요. 다양하죠. 나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한다고 해도 그만이지만 가급적이면 개론 시간에는 경제학적인 답변이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 다시. 현재 1억을 투자하면 3년 후에 원금 1억은 되돌려주고 매년 말 3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답니다. 투자하실 겁니까? 기각할 겁니까? 투자한다. 이유. 300만 원씩 준다면 이유가 뭐냐고요? 논이 투자한다?
장난치지 마시고 경제학적인 답변. 자, 음료. 투자입니까? 기각입니까? 그냥 개인 생각에 투자한다? 이유. 형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투자할 겁니까? 기각할 겁니까? 딱 이 조건에서. 투자한다? 예? 판단에 안 선다? 자, 이쪽이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 답변만 정확해진다면. 이유는요. 지금 이자율이 없어요. 지금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3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자율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자, 밑에 이자율을 뺍시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전세의 장점이 뭐죠? 제일 바보 같은 대답.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니까 전세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서 대한민국만 전세제도가 있죠. 만약 전세제도가 합리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베니스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거예요.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세라는 제도는 단 한 번도 존재를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존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제적 마인드가 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라는 제도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정말 자기가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돈의 감소분을 인식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 인플레가 발생했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죠. 그럼 2년 전에 돈 맡긴 돈을 돌려받는 건데, 그럼 은행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이자는 전혀 받지를 못한 건데, 그럼 비합리적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맡긴 돈을 돌려받는, 뭘 돌려받아?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건데. 전세 제도의 장점이 뭘까요? 별로 없어요. 자, 왜 외국은 다 월세 제도일까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 보면 직장인들 잘 봐요. 해고가 아주 자유롭죠. 너 그냥 퇴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던가요? 시발시발 하면서 라면 상자 안에 뭐 확 침 챙기고 가버리죠. 그게 월세적 개념이에요. 응? 월세는 얼마나 몸이 가볍습니까? 임차인이 집 빼고 싶으면 그냥 빼면 돼요. 언제든지. 그렇다면 월세인 나라들은 당연히 선불로 가겠죠. 우리처럼 후불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증금을 깔고 가니까 후불 개념이긴 하지만. 자, 다시 되돌아와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보통의 사업가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보통의 사업가들은 보증금을 많이 걸던가요? 보증금을 적게 걸던가요? 보증금을 적게 걸죠. 우리는 내년에 보증금 많이 걸까요? 적게 걸까요? 많이 걸 거죠. 기본적인 마인드가 달라요. 봐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보증금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만일에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몸을 가볍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야 여기서 발생한 돈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보증금을 많이 집어넣고 월세를 적게 내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결론은 경제적 마인드가 약하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마인드가 뛰어나면 그런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세를 많이 주더라도 단 무조건 월세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월세가 무조건 낮은 게 보증금이 낮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적게 하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 그래서 은행에 집어넣어놨다. 이는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럼 보증금을 높이는 게 낫죠. 누가 비트코인이 좋대. 투자했어. 자, 그 다음. 그 뒤에 말은 알아서 하는 걸로. 비트코인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확장되면 확장되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거라면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규제할까요? 비트코인의 출발은 왜 비트코인이 나왔을까요?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국 여행 나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해본 적 있나요? 중국이나 동남아 빼고 없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돈을 그들은 안 받냐고요? 왜 우리는 그때 달러로 환전해서 거래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는 대한민국 돈은 기축통화 중심이 되는 돈, 기축통화가 아니니까요. 달러, 에나, 마르카 이런 것들이 기축통화니까요. 그럼 대부분의 국가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끼리 그냥 통용하는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투자 때문에 난리가 나서 좀 방향이 좀 이상한 데로 갔지만 애초에 시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냐고요. 영원히 이어질 문제일 텐데. 그럼 비트코인은 그냥 단기간에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종류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관심 가지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자율을 하나 제시합시다. 이자율을 한번 제시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자, 이제 위에 1억하고 300만 원을 구분해 볼게요. 1억은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이죠. 밑에 거는 뭐예요? 세 번이라고 해서 세시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번이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항상 한 가지 기억할 게 1 플러스 R의 n성이었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처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자, 이자율은 일단 무시해 놓은 상태에서 얘들은 다 미래 가치죠. 그럼 현재 가치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3년 후에 1억을 현재 1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쓰면 돼요.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공식이 복잡한 것 같죠? 예. 1분 이내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칠판만 바라고 했는데. 자, 다시 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칠판만 딱 봐요. 자, 다시 갑니다. 1 플러스 R의 n성은 딱 기억해 놓고 제목을 잘 봐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뭘 구하겠다는 겁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니까 구하려는 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곱했습니까? 나눴습니까? 나눴죠. 그래서 나눈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요. 그 다음 잘 봐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보세요. 요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n성분의 1을 다시 선 마이너스 n성으로 써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왜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중딩 때 수학 성적 뽀록 납니다. 그냥 아는 것처럼 표현하세요. 표정을 아는 것처럼. 밑에 앞에다가 1 써줄게요. 밑에 부모에다 R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보고 있어봐요. 궁극적으로는 공식으로 문제 안 풀 거예요. 왜? 시험장에서 이게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잠시 봐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미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수열식이에요. 수열이 뭐죠? 수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그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는 수열이라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식 암기할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라는 거예요. 역수 맞나요? 그죠? 둘은 역수다. 연금의 현가계수 봐요. 자, 저당상수. 자, 아래 4개만 딱 봐요. 아래 4개만. 아래 4개 공식을 같이 봐요. 같이 봐요. 1의 위치만 확인하세요. 1의 위치만. 현재 가치는 1이 앞에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1이 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끝. 다음 하나만 더요.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은 그 1이 분모 쪽에 있습니다. 연금들은 분자 쪽에 있습니다. 끝. 하나만 더요. 어떤 경우나 전부 다 1 플러스 R의 n성은 다 들어가죠. 1 플러스 R의 n성은 다 들어가죠. 1 플러스 R의 n성이라는 것과 1의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림 봐요. 공식을 암기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1의 위치, 1의 위치, 현가는 앞에, 대가는 뒤에. 두 번째, 분모 쪽에 1이 들어가면 저당이거나 감채고, 연금들은 분자 쪽에 있다. 그리고 1하고 1 플러스 R의 n성의 관계는 항상 마이너스로 연결된다. 그것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전체를 같이 봐봐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칠판만 딱 봐요. 제목이 뭐라고요? 자, 지금 이 순간은 공식 바로 입력할 겁니다. 1의 위치만 결정하세요. 응? 일단 현가죠. 현가면 1이 앞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저당이나 감채는 그 1이 부모 쪽에 있었죠. 연금들은 분자 쪽에 있어야죠. 1의 위치만 딱 결정해 주면 돼요. 1의 위치만. 그리고 1하고 1 플러스 R의 n성은 항상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n성이 돼야 됩니다. 분모에는 R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연습합시다. 연금의 내각계수 1의 위치만 결정해 보세요. 뒤쪽에, 그리고 위쪽에. 그럼 앞쪽 불러주세요. 시작. 아래 n성 -1 분모 R 이렇게. 자, 이번 밑에 저당 상수 연습해 봅시다. 1의 위치만. 일단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는 1은 앞쪽에, 그죠? 1은 앞쪽에, 그리고 아래. 자, 불러주세요. 1부터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성분의 R.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 봅시다. 1의 위치만 결정하세요. 뒤쪽에, 아래쪽. 그럼 끝났습니까? 그럼 1이 들어가는 라인에 1 플러스 R에 n성 마이너스 1. 반대편에는 R.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고 공식으로 계산 문제 안 풀 거니까 일단 계산 문제 풀 때 이거 이용 안 할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라는 것만 그냥 인식하세요. 연습장에다 공식 쓰고 이런 일 제발 없도록 하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가볍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분할 때는 1이 결정해. 현재 가치니까 1이 현재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이 앞쪽에서 수학적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가 되면 그 1이 뒤로 가야 돼요. 저당 상수와 감채의 기금은 그 1이 어디로? 네, 아래쪽으로. 연금들은 위쪽으로. 1이 있는 라인에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1 플러스 R에 n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가는 마이너스 n성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가치 두 가지만 보세요. 연금의 현가하고 저당 상수를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쌀집 계산기 가지면 계산 안 됩니다. 쌀집 계산기는 좀 마이너스 n성이 안 된다고요. 요걸 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 한다고요. 두 번째, 공학용 계산기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는 마이너스 n성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근거로 해서 그런 문제를 풀라고 출제한다면 그분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안 쓸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지금 100% 다 보여드리는 상황이라서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이게 32회 시험에 처음 놓은 건데 잠시 그냥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31회 때, 32회 때 놓은 문제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 한번 떠올려봐요. 방금 1의 위치 앞에 위에 그럼 분모부터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놓는 거죠. 감채기금 한번 떠올려봐요. 감채 일단 미래 가치죠. 그럼 1은 뒤로 분모로 그죠? 분모부터 시작 1 플러스 R의 N성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이 둘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시불의 현가가 나온대요. 일시불의 현가는 어떻게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죠? 자, 이 공식 입증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우고 어떻게 지워요? 지워지나요 진짜? 마이너스 n성이면 n성인데. 자, 그래서 자 작업을 시작합시다. 얘만 봐주세요. 얘만. 자, 식을 약분시키기 위해서 양변을 다, 자, 이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거고, 약분시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공이다 1 플러스 R의 n성을 다 곱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약분 한번 해볼까요? 곱해보세요. 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 둘 곱하면 이렇게 됩니까? 응? 여러분, 요 둘 곱해봐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1을 곱해봐요. 그럼 그대로죠. 얘하고 얘를 곱해봐요. 1이죠? 응. 거기다 그대로 요것도 가져가요. 감채기금계수. 이제 약분 가능하죠? 날립니다. 그러면 R 날리고요. 그럼 이건 남아요.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32회 때 처음으로 놓은 겁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건데 고딩한테 야 너네들 이런 거 배우니? 라고 물어보면서 한번 풀어봐라고 했더니 바로 풀더라고요. 걔네들은 위의 내용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기준으로 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학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다음에 합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기출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32에 자 32에 이게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였거든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동그라미 3번을 보고 이거 옳은 질문이야 라고 마킹하신 분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를 근거로 해서 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4개는 다 틀렸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갑니다. 자, 1번. 어디를 수정할까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이죠. 네, 일시불의 미래가치. 2번. 자, 일단 뭐가 보이죠? 원리금, 균등이 보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저당 상수가 돼야 된다고. 자, 4번으로 가세요. 만일 감채기금이 맞다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적립액이죠. 그죠? 잘 생각해요. 적립액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감채기금이 아니라 구하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게 정립액이 돼야 돼요. 자, 내용을 보세요. 정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맞죠? 정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고 싶은 게 정립액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뭘까요? 천천히 월 임대료를 모두 정립했다. 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그건 모르지만 금액이 똑같죠? 그럼 뭐가 됩니까? 오케이, 연금. 알고 싶은 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자, 5번 결정해 보세요. 만일에 저당 상수가 맞다면, 만일에 얘가 맞다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환액. 그러니까 일단 아닌 거죠. 그럼 올바른 걸 한번 찾아봅시다. 5년 후에 8억을 매각하고 연금 일시불. 일시불. 왜 일시불? 그냥 8억에 매각했다. 8억에 매각했다. 그러면 연금이지 뭐. 그냥 8억이니까. 예. 일시불.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 거지만 방금 1번, 2번 같은 경우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답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늘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나머지 4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렇게는 찾을 수 있겠지만 딱 3번을 보고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무진장 불편했던 문제입니다. 무슨 악의적 마음을 먹고 출제했을까요? 이걸. 완전 악당입니다. 악당. 자, 그러면 이건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런 논리라고 하면 하나만 더 보세요. 제일 밑에 재료에가 방금 나왔던 표현이죠. 맞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매번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자, 위에 걸 잘 봐요. 하나는 연금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 다음 뭐죠? 아니, 얘를 잘 봐요. 미래 가치죠. 얘는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와 감채기금을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개념으로 아래쪽에 만들어 봐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곱하기 저당 상수는, 그럼 이걸 둘 다 암기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만. 우리 시험 문제가 그 과정을 설명하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 과정을 설명하라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과정을 여러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딱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름 숫자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방법인데 그냥 제일 간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또 댁에 가서 밑에 있는 것도 연습장에 쓰면서 연습하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고딩이 있으면 저 문제 갖다 주면 바로 풀어냅니다. 걔네들. 바로 푼다는 얘기는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 위에 거 노란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걸 보여주면서 요거 한번 입증해봐. 맞는지 입증해봐. 이렇게 하면 걔네들은 금방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수학과 멀어져 있다 보니까 수능 세대들은 다 했던 거고요. 학력고사 세대 중에서 문과들은 이거 안 했습니다. 문과 쪽은 거의 여기까지 손대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대학교 가서 수리경제 쪽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야씨 왜 이런 걸 출제하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이 문제는 결론 나머지 내용 가지고 답 찾으라는 거였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공식들 필요 없습니다. 공식 사용 안 할 거예요. 자, 공식을 활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아시겠죠? 근데 그럼 그걸 공식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아닌가요? 공식을 다 떠올려서 수학적으로 풀어보고 안 될 거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은 손대지 말라고. 공식 몰라도 괜찮아요.
공식 몰라도 괜찮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계산 문제 풀 거예요. 계산 문제 다 할 건데 그래도 공식은 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아래쪽만 보세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것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써본 거예요. 10년 동안 뭐죠? 여러 번. 단 전제는 뭐죠? 동일한 금액. 오케이. 자, 저당 상수 한번 보세요. 감채기금 보세요. 나머지는 상황 따라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쓰는데 물론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는 계속적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당연히 계속적 의미가 들어가요. 현재 가치죠. 그럼 환은 할인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요. 얘는 보통 N년 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제일 밑에 두 가지는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이유 없어요. 저당 상수가 답이다. 무조건 뭐가 있다고요? 상환액. 근데 꼭 상환액이 없어도 되죠. 얼마를 갚을 것이냐 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 무조건 상환액이 들어가고요. 감채기금은 적립액, 불이백 꼭 들어가 있다고요. 역수. 천천히. 자, 제시할게요. 먼저 선창할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말해보세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오케이. 연금의 미래 가치 아닙니다. 저당 상수입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감채기금.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게 먼저 설정되는 게 좋아요. 연금은 상호 역수가 아니야.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와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역수다 놓으면 순간 그냥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라고요. 자,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반복해서 보는 방법. 그거는 조금 더 시간 지나서 합시다.